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타는 불을 옷깃으로 가릴 수 있는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일제의 잔악성을 언론에 폭로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충남 논산 출신의 방한민. 반강제로 생긴 일제 차관을 갚기 위해 민간인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어 석 달치 담배값을 자금으로 내놓은 충남 보령 출신 김광재. 유관순 열사보다 열흘 먼저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황금순. 이들은 국권 침탈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은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아주 낯설지는 않은 이름들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아니면 가슴에 품고 대한독립운동을 외친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5시엔 대세남에서는 광복 80년과 106번째 3.1절을 마주하며 광복 80년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름마저 묻혀버린 충청 독립운동가의 잊혀진 기록을 다시 열어보고 내일과 모레 이어질 2부와 3부에서는 충청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도 여성들의 활약과 희생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도 무심했고 어쩌면 외면했을지 모를 충청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1919년. 그때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광복 80년의 해에 106번째 3.1절을 맞아 준비한 대세남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잊혀진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영화로움을 누리기까지는 이름도 모습도 잊혀진 수많은 민중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잊혀진 기록이 다시 되찾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함께 꺼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의 이양희 교수님, 그리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최우석 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역 충청 지역 가운데에서도 먼저 대전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배경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당연시됐던 그런 민중의 외침이었는지 두 분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먼저 대전 만세운동뿐만이 아니라 예.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민족 자결주의도 있고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독교 계열, 천도교 계열의 어떤 인식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건 같은데 아무래도 대전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인들에 대한 멸시가 대전에는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도로 개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강제 기부, 그다음에 일본인 부자들에게 이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어떤 정책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양반이나 유생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특권들이 상실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하급 관리 취급하고 하수인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예. 한국인에 대한 멸시가 대전 지역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성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대전이라는 도시가 정말 일제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였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안에도 일본인의 구성이 훨씬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본인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 풍경이 그 당시에는 펼쳐졌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인들이 1910년대 통치 과정에서는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좀 억압적 폭력에 의한 통치를 했었거든요. 예. 심지어 학교 교사들도 검을 차고 다니고 아.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억압적인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독립운동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대전 지역이면은 당시 서울과는 거리가 그래도 조금 있었지만 교통의 요충지로 만세운동의 거점이 된 천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천안과는 또 비교적 근거리에 있으면서 막연하게나마 만세운동이 활기를 띠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보고 싶은데 대전 지역의 만세운동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다른 지역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통의 요지긴 하지만 예. 종교계, 특히 천도교도나 이 중앙 종단과의 고리가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립선언서 예. 전달 과정에서도 기독교계나 천도교계나 이제 숙박을 하고 다시 이어가는 뭐 이런 예, 예. 거였기 때문에 약간 기착지 같은 느낌도 그렇죠, 조금 있고요. 예. 그래서 중앙 종단계하고는 좀 연결고리가 약한데 그래서 대전 지역의 3.1운동을 보면 보통 이제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보고 만세운동을 보고 내려온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인사들이나 학생들에 의한 매개 역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특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외로 격렬한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그렇게 좀 그렇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역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한 보름 동안 짧지만 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성영 의원요. 유성 지역과 대전역 앞 예. 이 두 거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간 교통로에 위치한 곳들에서 또 추가적인 만세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중심지 주변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특히 일본인과의 충돌이 제일 심했던 곳이 대전역 앞에 있던 인동시장이나 본정시장 이런 쪽인데 예. 거기에서는 상인 집단까지도 직접적으로 운동에 예, 나서는 예.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3.1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 지역의 만세운동 하면은 인동장터 만세운동을 가장 많이들 좀 떠올리시고 또 기억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 양사길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이 인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동만세운동이 3월 16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3월 1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가 인동장터에서의 만세운동 그리고 양사길이라는 인물 어떤 점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최성영 의원님. 참 안타까운 게 지역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전해지는 데 반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인동시장 만세시위도 그런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기억이 구전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왜곡이나 와전이 이제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3월 1일 설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그 시기에는 음력 3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대략 있습니다. 예. 음력 3월 1일이 1919년 당시에는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억이 와전된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시점이나 참여 인원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행적이나 신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일본의 만세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것을 사망 신고하게 되면 왠지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걸 밝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서 사망 사유를 바꿔 적기도 하고 사망 일자를 일부러 뒤늦게 신고해서 바꾼 사례들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제 측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걸 희망하지 않아서 사망 신고를 못하게 한 사례들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격한 걸로 직접적으로 보고된 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양사길 선생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적으로 잘 추적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록물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최우서 선생님하고도 같이 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자료들이 비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 당시 뭐 도장관 보고처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그걸 찾게 되면 각 행정구역에서 당시의 상황들이 다 보고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양사길 선생에 대한 기록이든 뭐든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최우수 선생님 말했던 기록의 부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양사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라도 알려진 분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한 기록들이 여전히 아직은 찾기가 아주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3.1운동에 참가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제 측 기록과 독립운동가 측 기록으로 크게 이제 숫자가 달리 나타나거든요. 예. 독립운동가 측은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7,5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기록된 반면 예. 일제 측 자료는 한 600명 선에서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1운동에 대한 사망자에 대해 규정하는 정의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일제 측은 3.1운동 현장에서 죽은 사람 중에 예. 신원이 정확히 확인된 사람만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되게 네거티브하게 예. 인원을 축소해서 잡으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3.1운동 와중에 부상을 입고 사후에 죽은 사람이나 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감옥살이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예. 다 사실 3.1운동에 의한 죽음으로 그렇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인원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 숫자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본 측은 그렇게 되게 네거티브하게 인원을 축소해서 잡으면서 사실 안타깝게도 그 명단까지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살짝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은 현재 실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소된 인원을 또 정리하기 위한 명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동장터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혹시 뭐 알려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일단 3.1운동과 관련해서 인원을 정리하는 방법도 역시 크게 독립운동가 측이 계산하는 방법과 예. 일제 측이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양쪽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이라고 그런 차이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3배, 예. 많게는 10배 가까이 뭐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어떤 거를 그럼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언제나 이제 대단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제 측의 기록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가 그들이 3.1운동을 직접 탄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비밀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촘촘하고 웬만하면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료가 되게 풍부한 데 비해서 독립운동가 측의 기록은 국내에서 해외로 전파했던 몇몇 기록들이 이제 산재해서 남아있는 경우여서 사실 독립운동가에 의한 기록은 좀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빠져있는 부분이 많은 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명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또 그 시대의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인동장터 만세운동이 어쨌든 예사롭지 않은 우리 지역의 어쩌면 최초의 운동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모두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사길 선생에 대한 인적 사항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당시 인동장터 만세운동 현장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잠시 시간을 돌려 들어보시죠. 칼 갈아요 칼 갈아요 1919년 3월 9일 대전시 인동장터 한 주막에 몇몇 청년들이 모였다. 이날 모인 사람은 이돈식, 박종병,
김치관, 김창규 등 20, 30대 젊은이들. 그들은 만세운동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쩔 셈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해야 합니다. 더 큰 봉기를 일으켜야죠. 언제쯤이요? 장날이 좋겠지요. 준비가 필요하니 이달 16일이 좋겠어. 장소는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겠지요. 가만히 장터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회덕 역전에서 한 차례 작은 소요를 일으킬 거요. 16일 거사를 위해선 그렇게 가벼운 소요를 일으켜서 외경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군요. 삼 3월 12일 예정대로 회덕 역전에서 작은 만세운동이 열렸다. 양사길은 그 자리에 모인 군중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군중에 배포했는데 일제헌병에 쫓긴 양사길은 계족산 능선을 따라 지금의 대전광역시 동구 삼계동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 났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인겨? 여러분! 지금 경성을 비롯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인동장이 열리는 16일 양사길은 삼교리 주민 40여 명을 모았고 지게에 뗄나무, 가마니 등을 치고 인동장으로 나갔다. 그날 정오 양사길이 먼저 가마니 더미 위에 올라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마침내 군중들의 만세 함성은 경찰서가 있는 원동 일대까지 불길처럼 번졌다. 일제헌병대는 가만히 공판장에 있는 잉크를 도망가는 군중들의 흰옷에 마구 뿌려 그 잉크가 묻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총격을 가했다. 군중들이 문화동 일대까지 밀리고 있을 즈음 맨 먼저 쓰러진 사람은 양사길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체엔 가마니가 덮였다. 대전 지역 최초로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인동장터 만세 운동 현장 들여다봤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기록의 부재를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심지어 인동만세 운동 유래비 이곳에서도 양사길 선생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억하거나 기록돼 있거나 이런 자료들이 정말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있거든요. 이영희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광복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도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고 예. 실제로 그런 부분이 3.1운동 피살자 명부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3.1운동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기록이라든가 구술, 그다음에 당시에 행정구역 면 단위를 거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일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가서 구해 오시죠, 기록들을. 그래서 그 오롯이 다 갖고 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사나 부분별로 해와서 그걸 또 저희들이 번역을 하고 한 것이지만 이게 실은 구멍들이 꽤 있어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했고 그걸 또 통합해가는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최우석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을 맞추려고 애는 쓰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만 이런 빠져있는 구멍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최효성 연구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누구보다 크실 것 같아요. 예, 몇몇 자료들 같은 경우는 예. 저나 이양희 선생님 같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되찾기도 했는데 이런 거야. 도장간보철이라고 예. 내무부 라인을 통해서 조선총독부에 보고됐던 3.1운동에 대한 기록철이 있습니다. 총 7건짜리인데요. 예. 현재 2건이 없어요. 예. 그런데 1960년대 신문자료에 떡하니 사진에 없어진 책이 수록돼 있습니다. 70년 되면 지금도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어디 갔냐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도장간보철이라는 건 도장관의 명의로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공문서철인데 그 하위 단위로는 군수가 또 도장관한테 보내는 문서철도 존재는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현재 남아있지 않거나 혹은 소량이 뭐 이미지나 각종 지역박물관의 산재에서 전달되는 정도만 있는데 예. 그 중에도 또 특이한 자료는 경기도 경찰부 문서라는 건 번역한 원고만 남아있고 예. 실물이 안 남아있고요. 근데 또 이미지로 현재 저희가 확보하는 번역 원고랑 다른 버전의 그 문서철이 또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냐 하면서 이제 예. 또 찾고 있는데 참 찾아도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정확히 좀 연결이 되면 연구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될 텐데 그 구멍들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기록의 부재를 찾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세운동 날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날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양력과 음력에 대한 좀 민중들의 인식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동장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런 것들이 센 것 같습니다. 최근에 3.1운동 시기에 시장 연구를 하면서 대전 시장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예. 인동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대전중앙시장이랑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예. 그 시기에는 약간 대전중앙시장이랑 같이 엮여서 난전처럼 이루어졌던 조선인 시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별도의 시장으로서의 정복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음력 1일과 6일에 열렸던 장이거든요. 대전시장이라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3월 달에는 2일, 7일이 이제 1일, 6일 예. 그날이고요. 4월부터는 1일, 6일이 이제 음력 16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대전시장 혹은 인동시장에서 만세 시위가 열릴 수 있었던 날은 일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3월 12일에 예비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과 혹은 3월 27일에 시장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거, 4월 1일에 시장에서 또 시위가 있었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사례가 확인이 되는데 예. 이것과 사실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6일보다는 3월 12일이나 3월 27일, 4월 1일 시위 중에 하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좀 착오적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게 증명하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이게 추정까지만이지 예. 제가 확정적으로 논문으로 이걸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건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언제나 고민해보면. 예. 그리고 쉽지 않은 내용이군요. 예. 섣부르게 단정짓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이양희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입장이십니까? 일자나 이런 게 이제 시대 흐름에 또는 그때 당시 국내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인지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걸 예. 말해주고 있죠. 근데 참여자 수가 예. 몇 명이냐면 10배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참여자 수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격렬함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예. 일자도 일자지만 그러한 어떤 규모와 규모와 전반적인 그렇죠. 것들을, 예. 그런 걸 같이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3월 16일로 알려져 있는 대전의 인동 만세운동 1차 만세운동이 이제 진압을 좀 당하고 여러 사망자도 발생을 했지만 또 다시 민중들이 일어섭니다. 그 시간과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김적철 동지, 그게 뭡니까? 독립선언서하고 국민회보, 독립신문입니다. 3월 27일에 만세운동 계획과 준비는 3월 15일부터 시작됐다. 휘문 의숙에 재학하던 김정철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 등 유인물을 입수해 대전 삼교리로 귀향했다. 병성 분위기는 어떻소? 3월 초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운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삼척동자까지 곧 독립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들 있어요. 참 다행이군요. 대전은 어떻소? 지난 26일 인동장터 만세운동 이후 비교적 조용합니다. 같은 조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전 장난을 잡아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도록 합시다. 어르신, 이 태극기 받으세요. 이게 웬거요? 좀 이따가 만세 행진을 할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이 태극기 잘 갖고 계세요. 원래 이게 뭐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큰일 나는 거 아니래요? 좀 있으면 만세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만세운동이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만세운동하는데 우리라고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김창규와 김정철, 김환수 등 청년들과 상인들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및 독립신문을 돌리면서 군중들을 끌어모았다. 3월 27일 당일 3시경 대전중앙시장 한복판에서 김창규가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조선은 독립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일제 앞에서 개돼지가 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 각처에서 모두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유독 대전만이 요지부동이니 이는 큰 치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큰 길로 행진하면서 힘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나 3월 27일의 만세운동도 2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다. 오후 5시경 일제 헌병과 병력이 총출동하면서 강제 해산된 것이다. 네, 인동시장에서의 두 번째 만세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영건님. 3월 27일에 이제 인동시장에서의 시위는 김창규, 김정철 이런 분들이 경문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발행됐던 조선독립신문, 국민의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인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현재 이제 판결문이 8분에 대한 판결문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7분이 다 상인들이세요. 어물상, 곡물상 이런 식으로 상인분들이어서 이 상업활동을 하는 와중에 상당히 어떤 일본인들과의 충돌, 불만들이 누적돼 왔었구나라는 걸 증명해주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천안도 보면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대전에서는 인동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 시장이라는 공간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물자가 교환되는 곳이면서도 물자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함께 교환이 됩니다. 특히 정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 민중의 삶과 연결되어서 민중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3.1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데 이때 1919년의 시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민족 내에 경제를 순환하는 시장이었고요. 수직적으로는 일본과의 수탈 구조 속에 포함돼 버린 시장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수평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려는 운동으로서 이 시기에 시장 투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세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 대전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다른 도시 지역에선 철시투쟁이라고 일본인과의 거래를 끊는 투쟁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도 너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대응하면 너네를 굶어 죽이겠다는 식으로 시장 정지를 하는 식의 시장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식의 규제까지도 하는 등 되게 치열한 3.1운동기의 시장이라는 곳은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기에 조선총독부라든지 여러 관계 기관들과 시장 상인들은 그 이전부터 뭔가 대립을 하면서 조금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예,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던 게 이제 3.1운동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강하 선생님이라는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3.1운동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 이제 19 그 정도의 나이신데 이때부터 이분이 10년 동안 정말 본인의 인생을 불태우듯이 운동을 참여하셨어요. 3.1운동이 끝난 직후에 대한민국 천년 외교단이라는 활동과 대동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1909년 9월에 임시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가셨고요. 그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해서 국내 파견 조사원으로 왔다가 검거가 될 뻔한 상황을 피해서 일본 유학도 잠깐 넘어가셨어요. 밀항을 해서. 거기에선 유명한 아나키스트로 하는 박열과 함께 흑도회라는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징역살이를 하신 다음에 사회로 복귀해서는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192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깊게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보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아서 5시엔 대세남에서 보내드리는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오늘은 제1부 잊혀진 기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만세운동, 독립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희생되기도 했지만 기록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충청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독립운동 먼저 살펴봤고요. 이젠 범위를 충청 지역 전반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년 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현황을 보면 당시 국내 독립운동가 17,748명 가운데 12.7%인 2,260명이 충청도에 본적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출신이 1,599명, 대전 출신 37명, 세종 연기 출신 46명으로 모두 1,642명인데요. 충북까지 포함하면 8명 가운데 1명이 충청 출신인 셈입니다. 이렇게 충청 지역에서 독립운동가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환경도 지역 정도 빼고는 충청도가 사실 웬만한 도들 중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토대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병항쟁도 세게 있었고 그 이후에 애국개몽운동이나 파리장사 운동 같이 유교적인 독립운동 흐름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것이 3.1운동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 국외나 국내에서의 활동들에 다분히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마디 더 보태도 될까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충청 지역에 중기의병이라고 있습니다. 홍주의병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봐도 정말 격렬했고 일제가 탄압했을 때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특별부대
당시 기관포대가 예. 들어와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생자도 많았고 광복 직후에 이 홍주 의병이 드러나면서 예. 굉장히 그 홍주 지역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 또 우암 선생님이 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비롯해서 어떤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도 있고 의병의 영향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못지않게 굉장히 예.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쭉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독립운동가 국가보훈부에서 추정한 숫자들은 사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지정되신 분들이 이 정도인데 지난해 이제 최성영관님께서 속해 있는 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잊혀진 독립운동가 발굴하는 작업 진행하셨더라고요. 많이들 찾아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예. TF팀 같은 경우가 2018년부터 활동을 쭉 해온 팀이고요. 예. 2019년 사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부터 이제 작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예. 지금까지 횟수로 총 6년째 되는 것 같은데 한 2,830분 정도를 발굴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도 요새는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쓰는 기관들이 많아져서 그 숫자들이 더 많은 기관들도 있긴 한데 예. 다른 기관들에서는 사실 사람들 이름 찾기에 급급한 반면에 저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인 포상이 바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행적 예. 그리고 혹시나 문제되는 행적이 없는지까지의 검증까지도 다 완료해서 이제 보훈부랑 협의해서 예.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있게 독립운동가들을 확인하고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충청도가 본적이신 분들도 123분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본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완전히 출신지인거나 태생지인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여튼간 충청도 기반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확인됐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발굴을 하신 겁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어서 누구를 소개해드리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신 걸로 추정되는 이상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20년대에 독립군 자금 모집 활동을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의 신변 보호와 그리고 혹은 거부 부호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더 협박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총기도 소지하고 돌아다니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사실 나중에 일제 붙잡혀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뭐 처벌한 법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강도 살인, 총포 화약유치 체령 위반, 증거인멸죄 뭐 이런 식의 법 처벌을 제목만 보아서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엔 강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매도되고 붙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죄명을 붙이는 거는 의병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고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또 이양희 교수님께서도 충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좀 이름조차 생소한 독립운동가들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부여에 1916년 3.1운동 당시에 부여 천도 교구장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김종학 선생님이시라고. 후손분께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집안에서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그 근거를 찾고 못하신 거죠. 실은 일반인이 찾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따님께서 인터넷으로 제 논문을 보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갖고 계신 자료를 들고 오신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찾았냐 라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논문을 봤다. 그래서 그분께서 당시에는 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서 했다라는 얘기만 있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추정이 되는 연구서를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당시에 기록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후손분들이 찾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알려주시고 알리고 이렇게 하면 연구원들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3.1운동 하면서 느낀 건 실은 3.1운동이 만세에서 끝나진 않거든요. 이분이 천도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실은 천도교가 당시 3.1운동 이후에 자금 동결이 총독부가 자금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옥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도교계에서 뭐를 하냐면 기도미, 성미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천도 교구들이 그걸 쌀을 조금씩 교인들이 모은 걸 팔아서 그 돈을 직접 들고 올라가요. 직접 들고 올라가서 그 돈을 모아서 옥바라지를 하고 의연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일제가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종학 당시 선생님이 체포가 되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긴 한데 체포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 그 다음에 사상된 사람들의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끼리만 구전되던 것들이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면 조금 더 연구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대적으로 기록의 부재도 있지만 특히나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많이 활발해지고 있구나. 많이 더 발굴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참여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상황? 과거에는 전혀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았던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 계기가 된 것 자체가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애나 보지 무슨 여자가 이런 데 나왔냐라고 경찰들이 상당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을 쉽게 했었던. 그 당시에는 더 그런 사회적 기류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여성들의 주체를 분석해봐도 여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계 전도부인들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지 전통적인 분위기의 여성 집단들에서는 좀 3.1운동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식의 근대적 문물을 새롭게 받아들인 서구적인 문명을 새롭게 흡수한 여성 주체들이 3.1운동의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 그런 시대 상황이었고 또 약자라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집에나 들어가지 이런 말이 경찰들이 할 정도였다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탄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폭력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시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인터넷상에서 가끔 이제 유관순 열사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고 인터넷 글로도 있고 한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수준의 끔찍한 성고문 이야기들이 잔뜩 있어요. 뭐 미꾸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방송에도 뭐 여러 번 인용되기도 했지만 자료적으로는 전혀 확인되진 않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문건이 3.1운동 소식을 해외에 전달한 것 중에 보면 풀려난 여자 학생들의 기록이라는 문서철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서울이랑 평양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이 붙잡혀서 경찰서랑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화들이 쭉 서술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봐도 상당한 무시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등장해요. 보통은 남녀 감옥이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찰 단위의 유치장에서는 분리를 하지 않고 매우 좁은 방에 한 남자 40명, 여자 35명을 같이 가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누워 잘 수도 없고 다 같이 낑겨서 서 있어야만 하는 비좁은 공간에 그 많은 인원을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과정에서는 옷을 강제로 벗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막 지나다니는 통로에서도 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고 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언적으로도 체포된 여학생들을 상대로 너는 처녀가 아니지, 뭐 너는 임신을 했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모욕을 하면서 하는.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실 그 당시에 순결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전통적 세계관에서 문란하고 방탕한 존재로서 여학생들을 모욕하는 행위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학생들, 3.1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에게 남겨졌냐라고 하면 동아일보사 사장이었던 김성수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 이해주라고 하는 분도 예. 3.1운동 때 참여했다가 붙잡혔었거든요. 그분의 이제 추록담이 1920년 동아일보에 남아 있어요. 예.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그건 고문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뭐 3.1운동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중요 문서를 숨기기에는 또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도 김마리아 선생도 있지만 예. 독립선언서라든가 중요 문서를 그 여학생들이 또는 여성이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로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고문이 예. 상당히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독립운동가 하면 이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는 것은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좀 발굴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 충청 지역에 잊혀진 독립운동가들 또 여성운동가들 찾아내야 될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양희 교수님.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된 김구애모니 광락은 선생이라든가 예. 천안 3.1운동 이야기에서 유관순 선생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 말고도 실은 오빠였던 유우석 선생이 있어요. 예. 3.1운동과 광복 이후까지 사시는데 실은 유우석 선생의 아내 조화벽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예. 이분도 3.1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예. 또 이후에 유관순 열사의 집안을 지탱하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예. 이런 지원 세력으로서 이런 여성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주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의 아내 이은숙 선생님의 회고로 서감도 시종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광복 이후의 기록이시긴 하지만 예. 이 여성들의 기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족분들이 열심히 찾아주시고 예. 저희들도 찾아야겠지만 기록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구구절절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 흐트러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기록해내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오늘 3.1운동 예. 이 이야기가 주로이긴 한데 실은 3.1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항상 독립운동가를 기억을 할 때 일제와의 대치되었던 인물들만 생각을 하는데 예. 실은 그런 일제 정책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실은 독립운동을 하세요.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면에 근무를 하지만 면석이라든가 충청 지역은 아니지만 예. 군수가 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중에 이 손양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제 말기에. 예. 이분은 이제 이 유천 출신이신데 예. 이분이 실은 지금은 그걸 군무원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인도네시아에 이제 강제 예. 이제 동원돼서 가셨다가 광복 직후에 돌아오는 길에 일제와의 대립이 되면서 예. 결국은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고 고려 독립 청년단이라고 몇 분이 만드셔가지고 일본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싸우시다가 결국 순국을 하셨던 자결 순국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2008년에 애국장을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최우성 연구원. 저는 발굴의 방향보다도 좀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3.1운동 하면 이제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고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의 예. 여학생 이미지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거는 뭐 최근에 촛불 시위를 상징하는 어떤 마스코트를 그릴 때도 또 원용되기도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3월 1일 당일날 여러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 현장 사진이 찍힌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흔히 기생의 만세 시위라고 알려진 사진이 여학생들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생의 사진이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을 많이 부렸어요. 특히 머리가 뭔가 가채를 올린 것 같은 되게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시 1910년대 일본에서부터 유행하고 있었던 히사시감이라는 되게 최신 유행의 헤어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기존의 연구자들은 그냥 그걸 딱 보고는 아 이거 기생이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기생이지. 여학생은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지라는 오히려 선입견적으로 우리가 여학생의 존재를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학생 혹은 전도부인 이런 사람들은 서구, 세계랑 소통하고 세계의 최첨단 지식을 새롭게 배우면서 학습에 나가던 신여성이자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개척하려고 했던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스트들로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못 가지고 너무 전통적이고 갖춰진 이미지 혹은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너무 순교자적 이미지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의미화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운동에 자신을 던진 이름 없는 민중들 그리고 여성들의 잊혀진 기록에 대해서 되짚어봤습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이양희 교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최우석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자세히 짚어보는 숨은 조력자들 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레 3부에서는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해라 선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이해라 불꽃처럼 들꽃처럼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용기가 좌절하였는가? 아니다. 우리의 정열이 식었는가? 아니다. 적의 간담이 선을 하도록 천지가 울리는 만세를 합창합시다. 임시정부 수호자로 불리는 서고 이동영 선생이 남녀 학생에게라는 이름으로 전한 포고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을 뜨겁게 한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쪼록 1919년 그날 민중의 만세와 외침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면서 다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양희은의 이 땅의 축복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